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비법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비법이죠. 잘 나왔죠? 잘 나왔죠? 아니, 그 사진이. 자, 정비법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프린터를 이렇게 왔는데, 오래가 책이 나왔네요. 자, 비싸요. 정비법도 앞에 세 명요. 시끄러워요. 얼른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밖에 있어요. 네, 가서. 그래요. 예. 예, 하나 더 있답니다. 갔다 오세요. 이따가 커피 한 잔 드리세요. 저런 분 없어요. 그죠?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그죠? 간혹가다 그럽니다. 우리 이제 모이면, 우리가 만약에, 물론 이제 재미지만, 모이면, 우리가 만약 과거로 갈 수만 있다면, 갈 수 없으니까 하는 얘기죠.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 물어봐요. 그러면 특히 여성분들은 여고 시절. 많이 얘기하더라고, 여고 시절. 그때 까만 그 교복 입고 껌 씹는 생각. 그런 생각 가고 싶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과거로. 어디로 가고 싶어요? 지금이죠. 지금 좋아요? 그 대화가 간다, 대화가. 간다면, 가정하에. 못 간다니까. 간다면. 안 물어, 앞으로 이제. 그래서 저한테 묻기를 저는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결혼 전으로. 나 그때 미영이가 보고 싶어. 아이고, 지금 뭐, 용인서 잘 산다 하든가 어쩌든가 하여튼 간에. 자, 책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페이지는, 책 페이지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 자, 용어 정의에서 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노후불량 건축물 내가 뺐어요, 일부러. 뺐고, 왜냐면은 양이 많고요. 나중에 요약집 할 때 봐도 되기 때문에 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보면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 뺀 겁니다. 자, 첫 번째, 정비구역이 뭐냐?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됐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자, 별표하세요. 어때요? 양이 많이 줄었죠, 그죠? 예, 줄었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6개 사업에서 3개 사업으로 압축되다 보니까 양도 줄었어요. 줄었어요. 먼저 우리가 정비 사업이 이제는 첫 번째 주거 목소리 그러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자, 이것이 주거환경관리사업하고 통합됐어요. 그러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거기 있는 내용들이 여기로 다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비 기반시설이 일단은 뭐라고요? 극히 열악. 줄 거세요. 열악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있던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이 뭡니까? 확충.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합됐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달동네입니다. 판자촌이에요. 도시 저소득입니다. 그렇죠? 집단 거주에 당연히 정비 기반 시설 국토법상 똑같아요. 다만 정비 사업이니까 앞에다가 정비자를 붙인 겁니다. 정비 기반 시설, 도로 등등입니다. 극히 열악. 그죠? 경상도 말로 억수로 열악. 그 얘기죠. 괜히 했네. 자. 이렇게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뒤에 건 뭐라고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왔다.
단독주택 다세대 끝에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뭡니까? 확충 동원을 마시고요.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존개량하는 사업이다. 자,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앞에 주택자 이제 없습니다. 그냥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사업. 얘는 뭐냐? 극히 도로 등등이 극히 열악까지는 안 갈지라도 그렇다고 좋은 것만큼 아니다. 그죠? 그냥 열악. 그리고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했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여기로 다 들어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개발과 도시환경이 합쳐져 가지고 재개발로 통합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죠? 나오겠죠? 그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환경이 얘는 땅은 전부 다 주거환경. 얘만큼만 도시환경입니다. 도시환경비. 정비 기반시설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인데 끝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뭡니까? 바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이죠. 다른 건 다 주거환경, 얘만 도시환경이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은 그대로 있는데 요거만 살짝 하나 바뀌었어요. 재건축은 마찬가지로 앞에 주택자 안 붙입니다. 그냥 재건축 사업. 그렇죠? 무조건 공동주택 줄거세요. 끝에 공동이니까 우리는 그냥 아파트다. 아파트 재건축을 그냥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은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재건축, 다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건물에서 건물로 갑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건축물만 철거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 주변에 있는 도로 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떻다고요? 양호하다. 그러죠, 양호.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은 됐고요.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아파트다. 그래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현재 연립주택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예. 넘기세요. 그 다음에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묶으세요. 서로 비교.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요. 비교해서 나옵니다. 정비 기반시설, 기반시설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토법 배운 내용을 그대로 인지하면 돼요. 줄거세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등이 있습니다. 공동구는 우리가 국토법에서 배운 그 공동구와 똑같은 겁니다. 그 공동구와 다른 것이야 하면 틀린 거예요. 똑같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니까 불특정 다수죠. 그죠? 불특정 다수가 누구든지 사용합니다.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요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문제 풀이할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말고 해서 다 풀거든요. 불특정 다수고요. 공동이용은 특정 다수예요. 아시겠죠? 그 아파트 입주자만. 이해합니까? 그래서 특정이냐 불특정 요것 말고 있어도 다 풀어요. 도로. 야, 밖에는 도로. 우리 아파트 주민만 아니죠. 그죠? 예, 요렇게. 너무 빨리 알려줬네. 1번 박스 안에 녹지, 하천, 공공공기, 특히 광장 또 오래 마시고요.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 정도만.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 얘는 특정 다수입니다. 특정 다수. 줄 겁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박스 안에 1번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등등. 2번 타가소 등등. 저는 이거 할 때마다 항상 불만이야. 타가소라는 말 지금 써요 안 써요? 그래서 나는 어린이집 있잖아요.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유치원. 근데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난 타가소가. 나 이해가 안 가. 나는 연구해봤습니다. 왜 타가소일까? 왜 쓰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그 원인을 내가 알아냈습니다. 원인을. 뭐냐? 진짜 인심 좋고, 진짜
진짜 사랑스럽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과감하게 돈 맡기고 돈 주고 맡깁니다. 근데 자녀를 귀찮게 여기고 자기 돈벌이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그거 가가지고 돈만 맡기고 그냥 탁 맡긴다. 그래서 그래서 뭐요? 타가소다. 어떻게 한다고요? 탁 맡깁니다. 말을 못하는지. 하여튼 간에 뭐 쓰고 있지 않은 용어지만 그래서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죠? 하여튼 간에 용어입니다. 불특정이냐 특정이냐 요것만 알고 있어도 다 풉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대지 됐고요. 주택단지 보겠습니다. 5가지인데 먼저 거기 줄 거세요.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까지. 그까지. 됐죠? 그 다음에 5가지입니다. 1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2, 3, 4는 읽어주시고요. 왜 그러냐? 1번은 주택법이고요. 5번은 건축법입니다. 그러니까 공동택이 주택법에 따라 또는 건축법 양 2개 법 따라 다 건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주택법은 되는데 건축법 안 돼요. 틀립니다. 그러니까 1번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받고요. 건축법은 건축 허가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가 주택단지고요. 5번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아 아파트 연립을 건설한 일단 토지를 바로 주택단지다. 그래서 주택법, 건축법 다 있다는 것,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등 소유자 발표하세요. 토지 등 소유자. 자, 토지 말고 등 또 있다는 얘기죠, 그죠? 토지하고 등은요, 건축물과 지상권자입니다. 따라합시다. 건축물, 지상권자. 그러니까 여기요, 들어봅니다. 이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요. 여기 재개발은요, 누가 보더라도 토지와 건축물이 등기부가 각각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만약에 대지 위에 건물이 없다면은 토지 소유자만 있고요. 거기다가 지상권자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각각 전부 다 따로입니다. 그리고 대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소유자가 항상 같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가끔 가다가요, 시골에서 주택 좀 팔아줘 옵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돈처럼 아끼려고요, 토지와 대지를 등기부터 안 떼보고 건물만 딱 떼봅니다. 그런 경우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건물 당신 거 맞네? 나중에 계약하고 하다 보니까 토지가 딴 사람 거야. 이거 중개사고입니다. 주로 이제 건물은 아들내미 거, 토지는 부모 거가 많아요. 일부러 못 팔게 하려고. 그럴 때는 또 설득해야 되죠. 인감증명 다 서로 갖고 와야 돼요. 위임장하고. 근데 아들은 알고 왔든 모르고 왔든, 그죠? 중개업자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거 중개사고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서 달려들면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등기부 다 떼어야 돼요. 아시겠죠? 하여튼 등기부가 따로 되어 있다. A 또는 B 또는 C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AND의 개념이 아니라 OR의 개념인 또는, 둘 다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글자 얘가 중복되기 때문에 뺀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아시겠죠? 이렇게. 또는 그 지상권자. 이것이 요 두 개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재건축은 아파트구나, 공동주택, 아파트구나. 등기부가 하나예요, 두 개요? 하나에 하나. 왜 대답 안 해? 나 아파트 안 사는데? 이런 거, 이거? 아파트는요,
건물 등기부만 띄면은 그 건물 등기부 안에 한 동의 지분, 토지 또는 전체 지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먼저예요. 일단은 그죠? 102호.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얘는 건축물 소유자. 그죠? 소유자. 같이 따로 안 돼 있다. 그러니까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책 봐요, 책. 책 보시면 줄 거세요, 여기. 딱 별표하시고요. 자. 어디, 그죠? 네. 물론 전부 다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는 당연한 말이고, 그죠? 정비구역 안에서. 그래서 주거환경하고 재개발은 거기 주택자 지우세요. 하다 보니까 내놓았네. 주택 지으시고 그냥 재개발입니다. 주거환경과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재건축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래서 뭐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 일단은 기본적인 겁니다. 여기 또는 위에 거는 또는 이게 뭐요? 및 이렇게. 자, 그리고요 토지주택공사 등인데요. 그럼 등이 뭐냐? 먼저 줄 거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등은 뭡니까? 지방공사입니다. 앞으로 제가요 토주공 등 할게요. 아시겠죠? 토주공 등. 토주공과 뭐라고요? 토주공 또는 지방공사. 정관 등. 다 같이 시작. 정관 등. 정관하고 더 있습니다. 정관 따라합니다. 규약. 따라해. 규약. 시행규정. 정관, 규약, 시행규정 줄여가지고 정관 등 하는 겁니다. 1번. 정관은 무조건 조합 설립할 때 작성하는 것이 정관.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 합시다 한다면 그때는 규약. 재개발이 유일하게 조합 설립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약. 3번은 뭐냐? 일종의 공공시행자가 사업할 때 작성하는 것은 시행규정입니다. 특시, 특도, 시군구 밑에 토주공인데 특히 신탁업자는 공공시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에 조합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인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얘는 공공은 아니지만 작성하는 것은 시행규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줄 거세요. 특시, 특도, 시군구 줄 거세요. 특시, 특도, 시군구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줄여서 얘기합니다. 시장, 군수 등. 다 같이 시작. 시장, 군수 등. 한 번 더 시작. 시장, 군수 등. 지금부터 시장, 군수 등 하면 특시, 특도, 시군구의 줄임말. 이렇게 아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정비사업하고 토지 등 소유자. 아까 얘기했던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이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해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요. 내용이 개발 사업보다 양이 그래도 많아요. 많기 때문에 오늘도 지난주처럼 정비 사업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정비가 큰 맥락을 잡습니다. 큰 틀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 밑에 조금 들어있는 내용은 좀 뺄 겁니다. 좀 뺄 거, 많이는 안 빼요. 안 빼고, 그동안 오늘 한 7, 80% 할 건데, 빼놨다가 정비사업 틀이 잡힐 때, 한번 잡아놓고 난 다음에 살을 좀 붙이는 작업은 쉬운 거니까, 그래서 지엽적인 것은 좀 빼겠습니다. 오늘도 칠판을 지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지우면 역적이에요, 역적. 아시겠죠? 자, 먼저, 정비 기본 방침. 따라합니다. 방침, 뭐 지침, 무조건 부동산 공급의 아버지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요. 국장이 합니다. 그래서 제목 길어요. 길지만 줄여가지고 내가 쓴 건데 이 법 안에서는 아예 기본 방침 4글자로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본 방침. 아시겠죠? 이 법 안에서
기본 방침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길죠,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기본 방침은 국장이 수립하죠. 자, 몇 년마다? 10년마다. 줄거세요, 책에.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바로 재검토합니다. 하죠. 자, 밑에 박스 보니까, 자, 1번만 잠깐 다 같이 시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 국가 정책 방향 줄거세요. 이러지 말고, 아, 이런 것들이구나. 큰 틀이구나. 국가적이구나. 국장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목 1절 보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 길잖아요. 줄인 것이 내가 정비 기본 방침이고 더 줄인 겁니다. 자, 2절. 이 방침에 근거해서 2절 다 같이 시작.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인데 요걸 줄이면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정비 기본 계획. 마찬가지로 이 법 안에서는 이것도 더 줄여요. 어떻게? 기본 계획. 다 같이 시작. 기본 계획. 책 읽다가 기본 계획 하면은 얘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뭔가 기본자 들어가는 것이 어딘가에서 한번 들어봄직한 그런 단어이죠. 안 물어봐야지. 자, 어디에서? 그렇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 그러니까 의미를 여러분들 연상하면 쉬워요. 얘도 뭐냐? 의미 똑같습니다. 장기발전 방향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한다. 안 합니다. 계획만 수립할 뿐이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한 개 도시 안에 있는 짱이 수립한다. 똑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광명시장이 당선되고, 야, 광명시 안에도 오래된 아파트, 재개발 지역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언젠가는 해야 돼. 심심한데 돈 쓸 데는 없고, 계획이나 해놓자. 왜? 내 업적이니까. 그러면 다음 사람이 언젠가 재개발 하는 사람이 그 계획 보고 좀 더 빨리, 쉽게, 그죠? 할 수 있겠죠, 그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한 개 도시안 수장. 자, 누가 한다고요?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권자 누굽니까? 특. 그렇죠. 똑같아요. 시작. 특. 꽝. 특시. 특도. 시장. 또. 군수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요건데 군수는 X. 군수만 빠진다는 얘기죠. 군수만. 왜 그럴까요? 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이에요. 그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재건축이에요. 군 가보세요. 읍면제 가보세요. 다 재개발 지역이에요. 도대체 뭘 해야 돼? 솔직하니. 시골 가봐요. 이번 주에 갈 거 아니야. 시골에. 가면은 다 집만 보면 시골집인데 도시로 보면 다 뜯어 고쳐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요건 하는 말이고 더 중요한 게 뭐냐. 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군은요, 재정 제립도가 세, 약해. 약해. 당장 지금 재건축이 필요하면 해야 된다면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언제 할지도 모르는 그것은 군에서는 돈도 없을 뿐더러 한다 그래도 다 재개발 지역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군수는 빼주는 겁니다. 없어요. 특, 꽝, 특시, 특도, 시장까지만. 아시겠죠? 없어요. 여기서 시장 중에서도 대도시가,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대도시가 아닌 시. 누구죠? 일반시. 왜냐? 시험에는 일반시 안 나와요. 무조건 대도시 시장 아니면 대도시가 아닌 시장. 그러면
광명시가 유일하게 취소. 광명시가 그냥 대도시가 아니시에요. 그죠? 유일하게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내가 강의하는 곳 유일하게 아닌데 맞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도시가 아닌 시 중에서도 좀 잘 사는 시와 못 사는 시가 있어요. 시는 시지만. 있죠, 그죠? 그러니까 광명시 정도면 괜찮아요. 지방 가면은 진짜 얘기했잖아요. 계룡시 같은 경우는요, 시요, 시. 광명시장, 계룡시장 레벨이 같아요. 똑같아. 근데 계룡시는 인구가 5만 명도 안 돼. 돈도 없어요. 맨날 도시로 가다 보니까 없어요. 누구만 있느냐? 도 닦는 사람만 있어. 계룡시. 그러니까 도지사가 보기에 야, 너는 시지만 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돈도 없잖아. 너 그냥 수립하지 마 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근데 광명시는 그러면 안 합니다. 만약에 수립한다 할지라도 너 나한테 와서 승인받아. 이러니까 자, 수립하면 광명시장은 경기지사 찾아가서 뭐 받고요? 승인받고. 만약에 아예 수립하지 말라고 하면 수립할 필요가 없고. 이해되시죠? 그죠? 네, 책 다 있어요. 일단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일단은 뭐라고요? 도지사에 반드시 승인받는다. 그러나 이 말로 할게요. 그거 나와요. 바로 밑에 나옵니다. 나와요, 밑에.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해도요. 자, 여기 보세요. 얘는 10년 단위로 수립해요.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은 10년 단위나 10년마다나 솔직히 똑같잖아요. 10년 단위. 그런데 하여튼 법률 표현이 얘는 10년마다. 얘는 뭐요? 10년 단위로 한 겁니다. 요 글자를 바꿔서 틀리게 한 적 없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건 진짜 야비한 짓이지. 그렇죠?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리고 5년마다 재검토는 같습니다. 책 보시면 그 밑에 나오죠. 수립권자 그거 보시면은 다 보지 말고 두 번째 줄 끝에 봐요. 다만 보입니까?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겁니다. 일단 한 장 넘겨보세요. 일단 한 장 넘겨보세요. 일단은 먼저 넘겨보시면 가만있어 보죠. 여기 6페이지 쌍가로 2번에 가로 2번을 먼저 줄 거세요. 첫 번째 줄 거세요.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뭐라고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이 묶어서 해야 됩니다. 법률은 따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면 좋지요. 그래서 그 밑에 수립권자 됐고요. 나머지는 읽어주시고 넘기세요. 그 다음에 쌍가로 2번 기본계획 내용 보시면 가로 1번 보세요. 내용은 차차 하기로 하고요. 3번 작성 기준. 그 다음에 밑에 수립 절차 보겠습니다. 절차도 자 제가 설명할게요. 뭐 읽는 것은 의미 없고요. 절차. 첫 번째, 주민의 의견 듣습니다. 두 번째, 지방의회 의견 듣습니다. 이 두 개가 묶어서 해야 돼요. 주민 의견, 지방의 의견 듣는데 이때 주민 의견은요. 의견은 들을 때 공람시킵니다. 내용을 공람시키는데 얼마 이상? 14일 이상 공람시킵니다. 공람. 그런데 저를 보세요. 반드시 용어가 주민이 주민. 여기가 정비사업 구역입니다. 여기 주민이에요. 여기는 토지 소유자도 있을 것이고 건축물 소유자도 있고요. 또 뭐도 있습니까? 세입자도.
세입자도 있다면 세입자도 주민이 아니야. 그렇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주민 속에는 뭐도 포함된다? 그렇죠. 세입자도 포함이 된다, 그거예요, 요거. 요 대통령령이 있는데, 이게 책이 없는 책이 많아요. 근데 지문에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요. 주민이니까. 그 지역 주민이 당연히 세입자 있다면 당연히 주민이지. 난 주민이 아니야. 말이 안 맞잖아요. 세입자 포함되는 겁니다. 요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주민의견 듣고 난 다음에 지방의회는 6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하라가 나올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밑에 나오죠. 그죠? 가로 1번, 그 다음에 가로 2번 에서 쭉 나올 겁니다. 저를 봐요. 항상요, 오늘은 뭐 경미한 사항일 때는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일단은 큰 틀 잡는 거니까 나중에 돼요. 그 다음에 쌍가로 2번 보시면 기본 계획의 확정 고시 나오죠. 그죠? 뭐가 나옵니까? 확정 고시 보면은 그 내용이 참 중요한데, 먼저 거기 보시면 요겁니다. 주민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들은 다음에 세 번째 협의하고요. 그죠? 지방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심의 거칩니다. 저를 봐요. 요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특광, 특시, 특도하고 대장까지는 본인들이 주민의견, 지방의회 듣고 협의 거치고 심의 다 거치겠지. 그죠? 그런데 여기 일반 시장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주민의견 듣고 지방의견 거쳐서 신청합니다. 아시겠죠? 승인 신청하게 되면 승인 신청하기 전에, 그러니까 승인하기 전에 도지사가, 그렇죠? 도지사가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통과되면, 그러니까 협의 심의는 대도시시가 아닌 시장은 하지 않습니다. 두 개만 하고 승인 신청하게 되면 승인등 찍어주기 전에 도지사가 협의 심의 거쳐서 통과되면 승인 떨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네 번째부터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수립한다 그 얘기죠. 수립하면은 공보에 고시하면 두 군데. 국장에게 보고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열람시킨다. 자, 요 내용이 바로 밑에 쌍가리 2번에 가로 1번 그 내용입니다. 협의 거치고 심의 거치고. 근데 가로 2번은 승인 신청하고 도지사가 승인하기 전에 협의 거치고 심의 거친다 그 얘기예요. 고시. 그러나 3번 수립되면은 고시하게 되면 국장에게 보고하고 열람시킨다. 여러분들 도시개발 사업은 개발 사업을 때는 국장이 관여합니다. 그죠? 그런데 알다시피 여기에서 정비 사업은 한 블록도 안 냅니다. 아파트가 한 10개도 깨부시는 거예요. 국장이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장이 안 나와요. 대신에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 하지만 마지막에 나한테 와서 뭐라고요? 그죠? 보고는 해라. 이런 말만 나와요. 이것이 이제 절차다. 절차. 자, 그리고요. 자, 넘기세요,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은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흔히 말하는 집행 계획이 아니다. 국토법으로 말하면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유사하다. 그랬죠? 그러면 국토법상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뭡니까? 국토법상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요겁니다. 당장 지금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정비 계획이에요. 따라합니다. 정비 계획. 그러니까 정비 기본 계획은 우리가 얘는 도시군 기본 계획처럼
기공지수. 얘는 바로 수리권자입니다. 뭐라고요? 권자고요. 정비계획은 위반권자입니다. 위반권자. 그러니까 정비계획은 위반한다 그래요. 위반한다. 그러면 만약에 서울이다. 여기 근처에 가까이 금천구다. 그러면 금천구 안에서 재건축 하는데 정비기본계획은 누가? 서울시장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업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서울시장이 서울이 넓잖아요. 넓은 서울시에서 장기발전 방향계획 제시합니다. 어느 지역은 재건축해야 돼. 어느 구는 재개발해야 돼. 어느 구는 달동네야 정비사업 해야 돼. 이게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서울시장이에요. 그런데 그 밑그림 그린 그 재건축 그 기본계획이 현재 금천구에서 당장 지금 철거해가지고 재건축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지금 만든다면 그 계획은, 그 재건축은 서울시장과 금천구청장과 누가 더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비계획은 누가? 금천구청장, 그러니까 서울시 아니고 구청장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비계획에는 특광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요. 특광은 빼버리고 그 뒤부터 써보세요. 그러니까 특시, 특도, 시장. 근데 군수들 하겠죠, 군수. 군수는 기본 계획은 안 하지만 군 안에서도 당장 지금 재건축 한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군수. 그리고 여기서 이게 있습니다. 군수, 시군, 구청장. 됐죠? 구청장 등 합니다. 구청장 등이 뭐야? 배웠잖아요. 저를 보세요. 이거 특광 있으면 특 밑에 뭐 있죠? 구 있잖아요. 구. 자치구. 광 밑에 뭐 있죠? 구하고 군. 그죠? 예. 요 군은 도 안에 있는 군 아니죠? 광역시 안에 있는 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그죠? 또 뭐 강화군, 울산에 울주군, 부산에 기장군 있잖아요. 대구에 달성군. 근데 광주하고 대전은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하여튼 간에 요 군수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같은 레벨입니다. 기초자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치구 구청장하고 군수를 우리는 줄여가지고 구청장 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이 뭐예요?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그런데 내가 얘기했잖아, 지난번에. 법이 지금 잘못된 게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다른 법에서는 왜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를 왜 언급을 안 하냐, 그 얘기지. 언급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국토법도 그렇고요. 언급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도대체 뭐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아직까지 법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기만 유일하게 등장해요. 그래서 구청장 등이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구청장하고 군수 써버리면 앞에 있는 군수는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때문에 그냥 구청장 등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군수는 도안의 군수, 등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 요겁니다. 자, 요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정비계획을 위반합니다. 뭐 한다고요? 위반해요. 자, 위반할 때, 책 보시면, 먼저, 거기 절차, 1번하고 2번 정도만 하면 돼요, 1번. 얘는 위반 절차 보겠습니다. 위반 절차. 첫 번째, 얘도 주민 의견 들어요.
그런데 명색이 구체적인 집행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좀 얘보다는 조금 구체적입니다. 먼저 하겠다고, 주민 의견 듣겠다고 주민에게 서면 통보합니다. 서면으로 줄 끄세요.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 거기다가 주민 설명회해요. 뭐 한다고요? 주민 설명회 하고요. 설명회 하면서 동시에 공람시킵니다. 요때 공람, 바로 얘는 30일이에요. 얼마? 30일 이상입니다. 다르죠? 기본 계획은 공람 며칠입니까? 14일. 얘는 집행계획이다 보니까 좀 더 길게 하는 겁니다. 30일이고요. 당연히 여기에 주민의 모두 포함해요. 여기에. 예, 뭐 포함해요? 당연히 세입자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죠. 똑같은 거니까요. 두 번째. 자, 지방의회. 의견. 똑같이 60일 내에는 의견을 제시하라 같습니다. 요까지만. 한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권자한테 지정해달라고 신청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갈게요. 정비구역 좀 지정해 주시오 라고 신청하는데 특히 여기 구청장 등은 누구한테 신청할까요? 누구한테? 아니, 구청장 등이 왜 시장한테 하냐고. 누구한테? 자기보다 윗사람 찾으면 될 거 아니야. 방금 지웠잖아. 그거 보고 할까봐. 누구한테 해요? 누구한테 해요? 참, 비는 밝고 하여튼. 특광한테 할 거 아니에요. 구청장은, 그죠? 특별시 안에 있는 구청장은 특한테 또는 광한테, 등은 광한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이 본제가 물론 1분도 안 됐지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누구한테 한다고요? 광한테. 얘한테 구역 좀 지정해 주시라고 뭐 한다고요? 자,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다 그 말이에요. 요 두 개만 딱 고쳐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요. 나머지 요겁니다.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요. 자신이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결정이 되면 본인이 그냥 지정합니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뒤에 갖다 붙이면 돼요. 누굽니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요? 직접 시정한다. 이렇게. 얘는 얘죠. 뭔다고요? 직접. 요겁니다. 자,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청장 등은 특검한테 지정해 주시오라고 신청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위반해서 결정이 되면 그냥 내가 지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일단은 거기 1번, 2번은 이제 절차고요. 넘기세요. 내용은 나중에 봐도 돼요. 자, 넘기시면. 자, 먼저 8페이지에 보시면 4번 작성 기준. 3번 정비계획의 위반 제한. 먼저 여기 순서니까 먼저 잠깐 볼게요. 제한. 자, 여러분들 국토법도 나오죠? 뭐가 나오죠? 주민의 위반 제한. 똑같아야 돼요. 위반 제한. 토지 등 소유자가 줄 거세요. 토지 등 소유자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마지막 줄 거예요.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 제한 사용 내용 보지 마세요.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차차 볼 겁니다. 가로 2번 국토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은 위반 제한 반영 여부 통보 45일 플러스 연장이죠. 연 60일입니다. 60일 내에 줄 거예요. 60일 내에 통보하고 한 차례 얼마?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똑같죠.
60일, 60일. 자, 그 다음에 안전진단 보겠습니다. 안전진단은 무조건 뭡니까? 재건축이 재건축. 그래서 재건축인데, 오늘 전부 다 안 보고 앞에 있는 아주 핵심 포인트 먼저 보고 절차 파트는 다음에 볼게요.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 저를 보세요. 만약에 이 아파트 재건축해야 돼. 그러면 정비계획, 즉 어떻게 할 것인가 위반합니다. 그러면 위반하기 전에 재건축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미리 뭐 합니까? 그렇죠? 알아보는 것이 뭡니까? 안전진단이에요. 안전진단 해보니까 에이 아직은 할 필요 없어. 그러면 위반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먼저 해서 이제 못 살아. 재건축해야 돼 한다면 그때 가서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그 계획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비계획에 누가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다음에 밑에 박스죠. 줄 거세요. 위반권자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왜? 자기가 위반할 거니까. 위반하는 자가 위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려면은 안전진단을 본인이 하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하라. 그리고 저를 보세요. 위반하는 자가 안전진단 실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아시겠죠? 부담합니다. 그런데 뒷얘기는 뭐냐? 저를 봐요. 안전진단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청. 그러면 그 비용은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가 요청된 경우 밑에 줄 거세요. 요청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요청이 없을 때는 예산이 없었는데 너 때문에 해야 돼. 돈 없어. 너도 부담하면 내가 해줄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반권자가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실시하는 자가 비용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요청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면 요청한 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뭐라고요?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 먼저 그러면 박스 보시면 1번이 요청 없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2번의 3개가 요청을 받아 하는 건데, 자, 1번 직접 동그라미 하세요. 직접. 1번에 직접. 2번 요청 동그라미 하세요. 직접은 뭐냐? 있는 그대로 재건축 사업의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 계획에 수립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했으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요청은 뭐냐? 다 읽지 마시고, 물론 복습할 때 읽어주는 걸 하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할게요. 전부 공통점이 뭐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동의. 2번도 10분의 1 이상 동의. 3번도 10분의 1 이상 동의. 요것만 체크하세요. 숫자를 바꿉니다. 내용은 읽어주시고 넘기세요. 그리고 가로 2번 보겠습니다. 가로 2번 보시면, 자, 안전진단 재실시 했는데 또 합니다. 어떤 경우냐? 시장, 군수 등은, 특시, 특도, 시, 군, 군은 그 얘기죠.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고 몇 년? 동그라미 하세요. 10년. 10년.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건축은요, 한 번 한다 얘기 나오면 10년을 고사하고요, 20년 이상 걸립니다. 기간이 좀 많이 걸려요. 하여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죽으세요. 안전진단을 다시 해라. 안전진단 다시 해라. 왜? 위험하거든요. 1번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 그러니까 동그라미 재난 예방을 위하여. 2번도 똑같아요. 똑같이 재해 및 재난 예방, 이런 것들 재난 예방. 3번 뭡니까? 중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면. 아시겠죠? 이럴 때는 한 번 더 하라. 외우지 마시고요.
이럴 때 3번 안전진단 대상은 뭐냐? 중요합니다. 읽으세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입니다.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이 아니에요. 주택단지 안에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관리동, 뭐 예를 들어 유치원, 모든 건물 다 하기 때문에 주택단지 내 건축물입니다. 주택단지 내 아파트 틀립니다. 건축물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밑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줄거세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 제외할 수 있다. 이 문제예요. 제외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1번 천재지변. 지금 아파트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났잖아요. 저쪽에 지진 났잖아요. 어디죠? 포항 말고 저 딴 나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홍콩이에요? 대만? 대만. 그런 나라 얘기하시면 대한민국은 그런 거 일어나지 않아. 자, 대만서 보세요. 건물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야, 아파트 주민 여러분, 건물 넘어갔는데 앞으로 재건축해야 돼. 할까 말까 물어봤다가 기대게 얻어맞아요. 그거는 이해됩니까? 그럴 때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때는 물론 필요하면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얘기했잖아요. 천재지변하면 무조건 뭐라고요? 지진 나가지고 건물이 뭐 초토화 됐는데 그냥 하는 거지. 그거 갖고 뭐 안전진단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재지변 그런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에 사용금지. 어차피 사용 못해요. 사용금지가 된 아파트 어차피 사용 못하는데 안전진단 제외할 수 있다. 3번 노후불량 건축물 소재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뒤에 겁니다. 잔여 건축물입니다. 가령 만약에 아파트를 10개 동이 있는데 한 7개 동 하니까 재건축해야 한다. 그러면 나머지 동 해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건요. 왜? 동시에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70~80%가 재건축해야 돼 하면은요 나머지 건축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외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자 중간에 불가피하게 포함된 거. 원래는 얘는 정비구역에 들어갈 그런 곳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예요. 애초에 안 될 자예요.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죠. 안전진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요겁니다. 첫 번째 천재지변, 두 번째 사용금지, 세 번째 잔여건축물, 네 번째 불가피하게 포함된 것.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나머지 절차는 나중에 천천히 좀 보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어디 보시냐면 자 12페이지 요겁니다. 이거 지정 1번 자 가로 1번 동그라미 마세요. 자 누구죠? 지정권자가 시작 특광, 특시, 특도, 시장공설적. 우리는 얘를 뭐라 하느냐 바로 정비구역에 얘는 지정권자라고 부릅니다. 지정권자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가로 2번 보시면 자 천재지변 줄 거 봐요. 천재지변 끊고 마지막 줄 줄 거 보세요.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천재지변은요 구체적인 집행 계획은 필요합니다. 그럼 그래요. 맞잖아요 이때는. 근데 정비기본계획은 천재지변일 때는 굳이 수립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예요. 3번 진입로 등 나오는데요. 자, 정비구역에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줄거세요. 뒤에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이건 그냥 쉽게 그냥 이해해 주시고요. 자, 5번 동그라미 하세요. 5번. 자, 4번은 쉽잖아요.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본인이 그냥 직접 요겁니다.
특시 특도시행공사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위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 빠진 것 뿐이고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4번은 어렵지 않고요. 가로 5번 나오잖아요. 구청장 등은. 그렇죠? 구청장 등은 특광에게 지정을 뭐 한다고요? 신청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신청할 수 있다. 자, 넘깁니다. 넘기는 몇 페이지? 쌍거리 2번. 절차. 요겁니다.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얘 하는 것이 뭐냐? 먼저 얘는, 자, 지정 절차인데요. 자, 요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절차. 첫 번째, 얘는 심의 거칩니다. 뭘 거쳐요? 심의. 협의 안 거칩니다. 이거는 협의 없어요. 심의, 그냥 심의 거쳐서 구역으로 지정되면, 똑같이 해도 이 내용을 고시하고요. 고시하면, 똑같이 너무 많이 갔다. 고시하면, 지정되면 고시하면, 첫 번째, 얘도 국장에게 똑같이 보고하고, 두 번째, 열람시킵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가로 1번은 심의, 가로 2번이 지정되면 고시하고, 3번이 바로 고시되면 국장에게 보고하고 열람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요겁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의제사항, 간주죠, 간주. 바로 요거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간주합니다. 도시지역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아파트 10개 재건축한다고 도시지역 이런 말 안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쌍글 한 번에 가로 1번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줄 나오잖아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가로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하여 줄 겁니다. 줄 거요. 정비계획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한 경우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걸로 본다까지 줄 거세요. 까지. 예. 요까지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그죠? 정비기본 방침,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까지가 큰 틀에서의 정리인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요. 큰 틀을 잡는 게 중요해요. 거의 한 겁니다. 한두 개 빼놓고는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까요?